자, 우리 그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이라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4페이지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가보개혁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자, 첫 번째 주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자,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요. 내정개혁을 강요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그 2차 봉기 일으켰던 결국에는 이제 그 배경이 된 사건이 일본이 어떻게 돼? 철수 요구를 이제 거부하고요. 경복궁을 점령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2차 과정에서 이 가보개혁도 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별도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옆에요. 자, 교정청을 폐지하고요. 자, 군국기무처라는 걸 이제 신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에서 이 가보개혁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보개혁의 내용이 뭐냐? 주요 내용. 과거제, 신분제 폐지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제가 폐지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처럼 과거제, 그 성리학자 어떤 유교 중심으로 인재를 뽑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신분제, 법적으로 이제 신분제가 없어진 겁니다. 자, 국왕의 권한 제한, 개국기원 등 기원 사용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국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조선이란 나라가 자, 1392년이 건국됐죠.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원년으로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그 해를 이제 그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1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2차 가보개혁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우위를 딱 점했을 때, 이제 간섭을 더할 때, 자, 그래서 군국기무처 폐지했다.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의 만명에 있던 박용효를 기구시켜서, 자, 이거, 잠시만요. 기구시켜 내각을 조직하도록 했다. 이로써, 자, 김홍집, 박용효의 연립내각.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자, 일본은 자, 고종으로 하여금 종묘에 나가서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했다. 자, 우리 종묘라는 거는 이제 조선의 그 역대 왕과 왕비의 어떤 이제 그 제사들 지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가보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홍보시사조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이러한 지금 가보개혁은 누가 결국엔 주도한 거야? 어느 나라가? 그렇죠. 일본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에 대한 이제 간섭, 사대관계 이런 거 없애자. 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왕실 개입 하지 마라. 정치 개입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의 사법권, 군사권을 배제하고 또 권한을 축소하고요. 또 재판소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사법권의 독립을 깨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면에서는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그러니까 그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이런 거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요, 우리 군국기문처의 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가보개혁을 추진했던 담당 기구다라는 거야. 1차 가보개혁.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 이제 그 노비 뭐 순철이 호패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보개혁으로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려오면 역사탐구에 가보개혁으로 달라진 사회 모습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신분제와 노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야.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다 평등한 이제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관리 볼 때 문벌에 상관없이 인재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을 자유에 맡긴다. 그 다음에 세금 화폐로 내게 했다. 자, 그 도량형 통일했다. 재판소 설치했다. 자, 요러한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 신분제 노비제 폐지하니까 이제 근대적인 어떤 평등 사회로 근대적 어떤 평등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과거제 폐지하고 인재 이제 뽑아 쓴다. 결국에는 신분 차별 없이 고르게 이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거고, 자, 각종 악습이 폐지됐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는 그 조혼을 여기는 지금 빠졌지만 조혼을 금지하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고, 또 그다음에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 그다음에 또 연자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연자제,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그 가족들까지 이제 그 죄를 이제 똑같이 이제 묻는 거죠. 3대에 걸쳐서. 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한번 보면요. 자, 세금을 화폐로 내게 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조세의 급납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폐의 어떤 은본이제, 은이 이제 화폐의 어떤 이제 기본 어떤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도량형이 또 통일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측면에선 재판소를 설치해서 이제 사법권이 이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가부개혁으로 달라진 사회의 모습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페이지에 보면 자, 결국에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니 우리 뭐라 그랬어?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긴 쪽이 진나라한테 이제 뭘 받아낸다라는 거죠. 배상금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뭘 받아내는 거야. 자, 당시 일본은 이제 청나라로부터 자, 랴오릉 반도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랴오릉 반도. 자, 그럼 이 랴오릉 반도는 어디냐? 그냥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 지도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요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하, 랴오허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그래? 요동이라고 얘기하죠. 서쪽을 요서라고 얘기하고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요령지방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요동을 이제 중국말로 랴오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 지금 요동을 이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동을 빼앗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본문 다시 와서 자, 그러자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압박해서 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자, 랴오둥 반도를 청에 돌려주도록 했다.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딱 봤어요. 지금 청나라를 이제 이긴 일본이 러시아 말에는 꼼짝 못하네라고 어떻게 돼? 우리 정부가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러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고자 친일 인사를 배제하고요, 친러 인사를 내각에 많이 등용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일본은 또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겠죠. 조선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제 지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지금 칠러 정책을 누가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는지 보니까 이거 왕비 명성황후가 아닌가 이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제 왕비가 일본의 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우리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일본의 내정 간섭이 더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거야. 이때 또 어떻게 돼?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김홍집이 또 이제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종두법과 단발령을 실시하고요. 태양력을 사용한다. 근대적 우편사무를 실시한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한다. 소학교를 설치한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을미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종두법이라는 거는 우리 그 천연두 피부병입니다. 피부가 썩는 거. 그 천연두 이제 치료하는 그러니까 항생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방 접종 한다 이런 거예요. 종두법. 그다음에 단발령은 머리카락 이제 짧게 자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태양력.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날짜 세는 것처럼 서양의 어떤 이제 달력 세는 거고요. 근대적 우편 사무가 실시되고요. 건양이라는 연호가 지정이 되고 소학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학교.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단발령 있죠? 자,
일미사변 이후에 커진 일본에 대한 반감은 단발령을 계기로 격화됐다. 여기 봐보세요. 요 잘 나옵니다.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머리는 자를 수가 없다.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 성리학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한 어떤 이제 그 나라니까 우리 유교에서는요 부모한테 뭐 신체발부 수지부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거 함부로 이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자 단발령에 대한 반발 막 이런 게 엄청 이제 커지면서 유생들의 주도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을미의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자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되면서 을미경은 중단이 됐고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종은 생각한 거죠. 자기 부인까지 지금 죽었어. 일본에 의해서. 나도 내 목숨도 지금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좀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좀 세력을 떨치고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죠. 거처로 옮긴 겁니다. 그걸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보올미 개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 의의와 한계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근대 사회를 지향하였던 개화파의 의지와 동학농민의 요구가 일부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오면 자, 개혁의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존했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고요. 또 일본의 간섭으로 군사제도 개혁에 소홀했다. 그 다음에 농민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은 제외됐다. 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세요. 우리 내용 정리 썼어. 거기 한번 봐볼게요. 1번에 급진개합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어떤 사건을 일으켰죠? 84년에 그렇죠. 갑신정변 일으켰고요. 자, 두 번째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어디를 불법으로 점령했죠? 그냥 우리나라 섬 거문도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점령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전조화약 이후에 해산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의 자치적인 개혁기구인 농민들의 자치기구 그렇죠? 집강소. 자, 명성황후 시해와 이것의 한거에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 단발령인 거죠. 자, 두 번째 OX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한 운동이었다. 맞아 틀려요? 맞죠? 반봉건 반회세. 두 번째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초소로 옮겼다. 맞죠? 이걸 이제 아간파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시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우리 역사 문제에서 이렇게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라, 바르게 나열해라 라고 하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제일 먼저 올 거는 그렇죠. 고부농민 분기가 이제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 삼국이 간섭하고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깊이 있는 역사 이에 개항 이후 각 정치 세력의 동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금 근대사에서 좀 이제 유명한 인물 4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김옥균, 급진개합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죠. 자, 보면은 자, 박규수로부터 이제 개화사상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을 넘나들면서 메이지 유신 이걸 보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김홍집, 온건개합파의 어떤 대표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제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면서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이제 고종의 그 개화 정책에 어떤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뒷받침되는 어떤 이제 큰 영향을 준 책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에서는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개혁을 주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익현, 우리 위정척사파의 어떤 이제 대표다라는 거예요. 자, 73년에 자, 서원철폐를 시정한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를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이 물러났다. 자, 우리가 이제 1863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하고요. 전면에 이제 나선 거죠. 고종 대신에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이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를 이제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대 상소를 이제 올려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상소를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강화도 조약 체결을 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올린 게 뭐 외양일체론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넘어가면 자, 이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대표다라는 거고요. 자, 녹두장군이라고 불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녹두장군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확인하고요. 자, 어, 자, 뭐 고부군수 조병갑의 합작에 반발해서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분기를 일으켰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 운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 갑오을미개혁 확인을 해볼게요.